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진 지 이제 6개월이 넘어서 가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 이제 7개월 됐네요. 1월 21일 날 코로나19 환자가 첫 발생을 하고 나서 오늘까지 사실 가장 빨리 타격을 받은 곳이 항공이에요. 면세점이고 호텔이고 여행사고 여기가 가장 빨리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국가기관산업이라고 하는 항공은요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적어도 1년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거의 엄청났는데 1,000만 명, 2천만 명 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월 기준으로. 그러면 1년이면 1억 2천, 1억 3천 이런 사람들이 항공을 이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항공기가 거의 뭐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보세요. 얼마나 박살이 났는지. 항공 유객 수는 75%나 줄어들었고요. 국제선 여객 수는 97%나 줄어들었습니다. 운항 편수도 60% 줄어들고요. 뭐가 좀 돼가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지금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휴가철이에요, 여러분. 이 휴가철에는요,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최대 성수기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항공사의 경영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여름철이 그만큼 특수입니다. 그런데 항공업계에서는요, 참 큰일 났습니다. 코로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항공에 직접 간접적으로 종사하는 80만 명이 공중 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공중 분해. 이게 제가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죠? 지난 1월 1일에서 1월 19일까지가 그나마 막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대비하면 7월 1일부터 19일까지 보면 75%가 여객이 줄었고요. 여객이. 여기에다가 항공기 운항 편수도 60%가 줄었죠. 국제선은 마이너스 97% 감소했죠.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국제선 그 큰 비행기 한 대가 가는데 평균 탑승객 수가 26명이라고 합니다. 26명. 그도 그럴 것이 강나라 가자마자 격리 2주일 되고 들어가니까 웬만하게 바쁘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항공업계의 어떤 최대한의 어떤 위기, 최악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코로나19가 6개월이 되면서 조금 나아졌다고 해요. 조금. 지난 4월이 역대 최저치였거든요. 135만 3,747명이었어요. 전체 월별 여객 수가. 그런데 6월 달에는요. 234만 3,20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100만 명이나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이 수치도요. 전년 1년 전과 비교해보면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5분의 1. 1년 전은 적어도 1,000만 명이 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1,000만 명. 그러니까 항공사는 어떻게 지금 구조조정이 한창이에요. 지금 무급휴직을 가 있는 사람, 육업휴직을 가 있는 사람 이들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일단은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부터 먼저 합니다. 지금 있는 자산 팔고요. 그리고 조직을 줄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직까지 지금 축소하고 있다니까. 조직까지. 대한항공만 하더라도요. 송현동 땅 팔라고 내놨죠. 기내식 지금 면세
기내식하고 면세점하고 이거 다 팔겠다 내놔가 1조에 팔았잖아요. 벌써 한행 컴퍼니한테. 어디 그뿐이에요. 프랑스 파리에 두고 있던 유럽 지역본부 없앴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던 동남아 지역본부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영업, 운송, 화물 기능을 각각 국내로 다 데려오든가 아니면 국가별 지점이나 봉사로 다 만들었어요. 게다가 국내도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국내도. 김해에 있었던 거 이게 부산 거점 근무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 폐지했어요. 왜냐하면 김해에서도 국제선이 뜨니까 부산에 거점을 두고 근무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무원 100명이 이제는 본사로 와야 돼요. 본사로. 본사로 와서 다녀야 됩니다. 지금 유급휴직 중인 사람들도 많거든요. 제주항공 마찬가지예요. 제주항공도 쉽다 하지만 쉬운 게 세상에 하나도 없어. 항공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심지어 엔진까지도 지금 팔겠다 나왔어요. 엔진까지. TA항공 마찬가지 유상증자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구조조정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구조조정 이스타항공 인수계약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항공 계약 파기 수순으로 가고 있죠. 아시아나항공 인수, HDC 현산, 현대산업개발 무기한 연기했죠. 이게 뭐 제대로 될 일이 없어요. 될 일이. 그러니까 항공업계에 지금 일하는 거 보세요. 아시아나항공을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인수를 제대로 못한다는 분위기가 앞서 있죠.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 안 해요. 그러면 이스타항공은 파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파산 수순으로 가게 되면요. 거기에 1600명에 해당되는 조종사 뭐 인력들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일자리 다 잃는 거예요. 일자리 다 잃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따졌을 때 항공업계 전반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요. 국가기관산업이라고 하는 항공업계가 초토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요. 정부가 진짜 답답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위기가 오면 다른 어떤 것보다가 경제부터 챙겨야 돼요. 경제부터요.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이 생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별적 지원하고 그 돈으로 기업의 생존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을 찾았어야지 돈을 엉뚱한 데다가 마구마구 뿌려놓고 나중에 돈 없어서 기업들 다 무너지면 어떡할 겁니까? 세계 경제가 호전돼도 우리 기업이 죽어서 더 이상 수출을 못하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국가 채무는 점점 높여놔서 나중에는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것도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항공은 기간산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또 거기서 구조조정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재취업시킬 건가 고민해가면서 모든 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이게 뭐 되겠어요. 경제라는 게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요. 왜냐고요? 부동산이 이렇게 규제하니까 결국은 들고 일어나잖아요. 예.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아는 거예요. 경제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인기 영합주의로 가다 보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그리스가 되고 아르헨티나가 되고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요. 항상 중요한 게요. 기간산업을 살리되 기간산업 어떻게 살릴 건가. 또 정부는 이 위기 시절에는 위기 대응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돼요. 주먹구구식으로 부동산 정책처럼 대혼란을 일으키고 나면요. 우리 경제 그야말로 완전히 망가집니다.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